오늘 영상은 후지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후지 X100 6입니다. X100 6세대죠. 후지 필름의 아이덴티티는 클래식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갈수록 더 클래식한 외관을 가지고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달 동안 사용해본 느낌은 사진을 찍는 본연의 재미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카메라다 라는 점이었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카메라는 작년에 이제 2월에 출시한 카메라고, 이때 출고가가 279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델은 홈페이지에서는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쿠팡에서 검색을 하면은 309만 9천 원에 나와요.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 케이스죠. 과연 소니나 캐논의 풀프레임을 포기하고 과연 이거를 살 만큼의 가치가 충분할까요? 이걸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니나 캐논은 누가 더 크기가 작아지냐 이거 경쟁하고 있는데, 심지어 파나소닉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지는 자기들만의 디자인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몰린 여러가지 다이얼들, 그리고 동그란 모양으로 체결된 렌즈, 특히 ISO랑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한 다이얼로 조절을 하는 거는 꽤나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셔터 스피드는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고, ISO는 다이얼을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놀타 카메라도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노출을 조절을 하는데, 그거를 거의 그대로 구현을 했어요. 노출 값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리개는 여기 렌즈에 있는 조리개 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리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LCD는 참고로 이제 틸트 액정입니다. 즉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있지만, 단 옆으로 이렇게 스위블 형태로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하긴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영상보다는 이제 사진에 집중된 카메라니까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이런 외관을 가진 카메라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후지 카메라 제가 예전에 이제 XT2를 쓰면서 보관을 조금 잘못했더니 이렇게 상단에 막 칠이 벗겨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똑같아요. 여기 칠이 막 벗겨지고 까지고 할 것 같은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크기가 아주 이렇게 오밀조밀 이렇게 버튼과 다이얼이 한 군데 모인 느낌입니다. 얘가 한 손으로 잡기에 무게는 뭐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얘가 제 무게가 배터리를 포함을 하면 521g이거든요. 1kg의 절반인데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떨구면은 좀 많이 망가질 것 같은 그 정도의 무게예요. 사실 이거는 LCD로 찍기보다는 이제 뷰파인더로 찍어야지 뭔가 사진 찍는 맛이 나는데, 뷰파인더는 총 두 가지 모드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EVF, 그리고 하나는 OVF. 여기서 OVF는 옵티컬 뷰파인더, 즉 광학식 뷰파인더라서, EVF는 노출값이 적용된 결과물을 내가 이제 미리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그냥 EVF 쓰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노출값과 심도를,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VF와 OVF 전환은 여기에 있는 이 앞쪽에 이 버튼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모드가 이제 변환이 되고, 얘를 왼쪽으로 당기면은 마치 라이브 뷰처럼 추가적인 보조 화면을 하단에 띄어서 볼 수 있는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다만 외관에 대한 저의 의견은 뭔가 얘가 좀 전체적으로 허술하다는 느낌이거든요. 이 배터리 넣는 것도 이게 뭔가 이렇게 넣다 보면은 딸깍하고 잠겨야 되는데, 그냥 조용하게 넣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원 버튼도 얘가 레버가 너무 이렇게 허술해가지고 온과 오프 그 중간에 막 이렇게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얘가 좀 어느 정도 텐션이 있어야지 이렇게 온, 오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냥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ISO 이 다이얼도 너무 이렇게 막 회전이 빠르게 돼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렌즈는 일체형입니다. 얘는 이제 단렌즈 조합이고 크롭 바디에서 23mm니까 풀프레임 기준으로 약 35mm 정도 되는 화각입니다. 조리개는 최대 개방 이제 2.0 조리개를 가지고 있고, 아주 좋은 점은 노출 오버 방지를 해주는 ND 필터가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노출 오버를 어느 정도 막아준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초점 거리가 10cm입니다. 10cm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카메라 센서로부터 10cm니까 실제로는 이 정도 되죠. 굉장히 짧은 거리죠. 그래서 얘가 조리개 최대 개방을 하면 이제 조리개 2.0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찍으면은 배경을 날리는 아웃포커싱을 연출하기도 아주 좋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을 좀 많이 올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초점 거리가 짧은 카메라가 사실은 여러모로 이제 좋습니다. 이게 물론
디지털 망원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 뭐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35mm, 50mm, 70mm까지 확대가 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디지털 방식입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크롭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망원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줌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찝찝함이 좀 있거든요. 화소는 4020만 화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화소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영상용으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소니 α7S3도 1000만 화소 가량 되잖아요. 실제로 4K를 촬영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화소는 830만 화소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영상 촬영에는 화소보다는 센서 크기, 다이나믹 레인지, 저조도 성능, 노이즈 억제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사진은 화소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특히 화소가 높을수록 사진은 이제 대형 인화가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부위를 크롭을 하더라도 화질 손실이 적은 것 역시 화소의 크기와 상관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후지 X100VI는 4000만 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소가 높은 편이고 이게 대형 인화를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화소입니다. 이미 찍은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크롭을 하더라도 크게 화질이 뭉개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화소로 인한 장점이 있는 거죠. 후지 필름의 시그니처 메뉴가 바로 필름 시뮬레이션이죠. 이번 X100VI의 필름 시뮬레이션이 총 20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세츄레이션이 내려가고 대비가 강해서 이제 오래된 잡지 느낌의 이미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클래식 크롬 그리고 이터널을 이제 주로 쓰는 편입니다. 클래식 크롬과 이터널을 이제 1대1로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후지 카메라가 이렇게 필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컬러를 바꾸는 그런 재미가 좀 있죠. 이 카메라는 피사체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 중에도 움직이는 피사체를 잘 따라가면서 초점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캐논이나 소니 카메라를 좀 많이 써서 그런지 이게 그 브랜드들에 대비해서 그렇게 AF가 빠르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이렇게 초점을 바로 이렇게 딱 잡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 경로를 쭉 탐색을 하고 뒤늦게 초점이 잡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이 아니라 사진에서도 단초점 잡는데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후지가 AF가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을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적당히 기다릴 줄 아는 느긋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상 촬영은 무려 6K 촬영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6.2K 30프레임 422 10비트 내부 기록이 되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로그 모드는 후지의 로그 모드인 F 로고로 촬영이 가능하고 FHD 해상도에서는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촬영 용도로 얘를 구매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일단 당연한 말이지만 액정이 틸트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고, 물론 모니터가 있으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1인 크리에이터가 모니터에 투자할 정도의 장비를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카메라를 구매할까요? 그리고 애초에 이거는 사진 촬영 용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영상 촬영 시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배터리로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공식적으로는 45분이다 라고 하는데 4K에서 실제로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30분도 겨우 가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손떨림 보정은 이제 5축 보정으로 이미지를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가지고 걸어가면서 촬영을 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느낌이 나요. 추가 손떨림 옵션이 뭐 디지털 보정이나 IS 모드 부스트 이런 것들은 동영상 촬영에만 이제 적용이 되고, 이게 이제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화각이 어느 정도는 잘립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은 사진 찍는 카메라 본연의 맛을 아주 극대화시켜주는 카메라다. 실제로 필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말 예쁜 사진들, 특히 일상에서 그냥 지나칠 법한 그런 평범한 장면도 이 후지 카메라를 통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 덕분에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올리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뭐 크기도 그렇게 부담되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 같아요. 다만 단점은 괴랄한 가격입니다. 이게 정말 300만원 가까이 주고 구매할 법한 카메라인가 싶기는 한데, 왜냐면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이폰 14 프로 이런 걸로 사진 찍고 그냥 필터로 보정을 하더라도 비슷한 느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300만원이면은 소니의 α7S3를 중고로 구매할 수가 있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R5를 조금 더 보태서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물론 렌즈까지 고려를 한다면 소니 같은 경우에는 α7C 2세대 아니면 뭐 사진용으로 출시된 α7R4의 프리미엄 GM 단렌즈 하나 물릴 수 있고, 캐논 같은 경우는 R6 마크2의 단렌즈 하나 물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카메라가 이게 사진
이게 스냅 사진 전용이잖아요. 이게 따로 액세서리를 구매를 하지 않는 이상 항상 23mm라고 하는 고정 화각으로만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 카메라의 유일한 단점은 성능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진에 특화된 카메라이고 유튜브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고가가 얘가 대략 250만 원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은 더 해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카메라 예쁘죠. 매력 있고 똑같은 장면도 이걸로 찍으면 왠지 예쁘게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막 뿜뿜하긴 하죠. 근데 그 기대와 매력에 의한 결과물이 과연 300만 원이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 의견일 뿐이고 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실제로 아직도 품절돼 가지고 구하기 힘든 거 보면은 제가 모르는 호지만의 매력이 분명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못 찾는 걸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